여러분이 박철봉 씨라면 목숨 걸고 이 책을 막았겠죠? 그죠? 타방송 얘기하면 강퇴. 예. 여러분이 박철봉 씨라면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책을 목숨 걸고 이 책을 목숨 걸고 막으려고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뭐 SNS 오늘 그러지만은 바로 이 아프리카 TV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아프리카 TV도 사실 대표적인 그런 이제 SNS가 되는 거죠. 뭐 SNS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지금 시청하고 있는 이 아프리카 TV가 SNS고 여러분이 지금 SNS에 이렇게 참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우리 아프리카를 SNS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프리카 TV도 아주 대표적인 SNS죠. 그러니까 이렇게 박사님께서는 그 우리 SNS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반향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워낙 기존의 그 미디어들, 그러니까 그 올드 미디어라고 이제 그러는데요. 낡은 미디어들이죠. 조중동, 그리고 지금의 뭐 KBS나 MBC 같은 데들, 이런 데들, 이 올드 미디어들. 그렇죠. 올드 미디어. 그러니까 워낙 여기에 대한 이제 불신이 크니까는, 그 대안으로서 이러는 그 SNS가 그만큼 이제 급부상을 한 거죠. 굉장히 그 요 몇 년 사이에 이 SNS가 진짜, 새로운 미디어로 그렇게 이제 각광을 받고 그 대안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얼마나 이제 그 옛날에 그런 조중동이나 이 KBS, MBC가 정말 믿을 수 없게 그렇게 재구실도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이제 해악을 끼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으면 이제 그랬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 SNS가 대안으로 이제 이렇게 뜬 거잖아요. 근데 그쵸?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쟤네들이 비난하는 내용은 우리 SNS가 너무나 허위 사실을 신속하게 유포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비난으로 하면서 SNS를 규제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RT 금지법 이걸 지금 하겠다라는 주장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방송통신법상 우리 방송들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제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박사님 그러면 우리 SNS 유저들의 문제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바로 제가 이제 그 얘기도 이 책에 많이 이제 담아놨거든요. 이 SNS 시대는 자꾸 이 규제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은 이 SNS 시대에 이 개인들의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뭐 10개, 100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수십만 개, 수백만 개입니다, 지금. 트위터, 우리나라 그 트위터 인구가 500만을 넘었고, 페이스북 인구도 500만을 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들대로의 이 미디어를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권력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게 이런 세상인데, 옛날처럼 뭐 방송국 몇 개 그 통제하고, 신문 몇 개 통제하면은 입을 막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아주 그냥 낡은 시대착오적인 이제 발상인 거죠. 이거는 막지를 못해요, 기본적으로. 이거 100개, 1000개 그거면 막을 수가 있죠. 수십만, 수백만 개가 되는 거를 이걸 무슨 수로 일일이 다 간섭을 하고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합니까? 그러니까 애당초에 이게 불가능한 거를 자꾸 규제를 해가지고 통제를 해서 막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무리수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될 거에서 무리수를 범하고. 그러니까 미네르바 같은 게 그런 거였잖아요. 인터넷에서 뭐 자기 뭐 주장 좀 했다고 해가지고 무슨 큰 난리 나는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규제를 하니까 여론이 들끓어가지고 MB가 그냥 얻은 것보다 이런 게 훨씬 많았잖아요. 무리수 두면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망치 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작용도 있어요. 부작용도 이제 있고 뭐 그런데 그 부작용만 보고서 부작용보다는 우리 사회 변화에 그렇죠. 긍정적인 게 훨씬 크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 변화 발전 가져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훨씬 큰데 그거는 얘기를 안 하고 좀 있는 부작용만 그것만 들여다보고 특정 사건을 가지고 그렇죠. 침소봉대.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균형을 잃은 그런 이제 주장들이 이제 오히려 돼버리는 거고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꾸 이게 서로 얽혀 있어요 보니까. 그 언론 조중동이나 뭐 KBS 이런 데서 SNS에 아프리카 TV의 부작용만 그런 것만 부각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권력은 MB 정권 같은 권력은 거 봐라.
인증 망폭이에요. 네. 그 책 제목이 제목이에요, 여기. 정치의 재발견. 책 제목이 정치의 재발견. 이거. 예. 유 박사님 그 자막이 잘 눈에 안 띄나? 응? 야, 제목인지를 모르나? 그런가 보다. 그냥 네. 주제인 줄 알고 아마 네. 그러네 보네. 유창. 우선 이제 제가 사실 다음에 또 책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이제 후속 책을 또 생각하고 네.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책이 되게 조금 더 일단 낸 게 좀 팔리면은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제가 좋은 환경에서 그 다음 책을 또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출판사 쪽에서도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잘해줄 수도 있고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그거 할 수도 있고 근데 책이 이제 냈는데 안 나간다 하면은 이게 힘이 좀 안 붙죠 열적으로. 근데 잘 나간다 하면은 힘이 붙으니까 제가 다음 책을 또 이렇게 좀 더 속도를 내 가지고 예. 좀 이렇게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고. 이 책 굉장히 빨리 쓰셨잖아요. 아유 그래도 시간 많이 끌었어요. 어느 정도? 여러 달 끌었어요. 한 대여섯 달 끌었어요. 이 책이? 물론 이제 다른 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틈틈이 바쁘셨잖아요. 하니까 주말이나 이런 때 쓰고 그러니까 기간은 이제 오래 끌었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제 총선 전에 내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시간을 끌어가지고 조금 이제 늦어진 거고 그렇고. 잘하셨어요. 우리 방송에서 이거 복수하는 마음으로 이 책 팔아가지고요. 저는 이번에 이 정치 몰입애들의 이 온갖 만행을 우리가 막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 첫 번째 중계방에서 이동 좀 해주세요, 여러분. 첫 번째 중계방이 너무 꽉 차갖고 제가 못 가고 있거든요. 중계방 1층에 계신 님들, 그래서 이 책을 구입해달라고 여러분 요청을 하시잖아요. 요청이 늘어나면 한 권 안 사고 두세 권 삽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최대한 많은 사람 눈에 노출시켜야 돼요. 그게 이번 대선 승리의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세일러문님이 그 간담회 어디서 하냐고 질문 주셨는데요. 간담회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저자 이렇게 뭐 강연회 같은 거, 네. 이제 그런 거 저자와의 대화, 저자 강연회 뭐 그런 거죠. 그 출판사 쪽에서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출판사 언제요? 쪽에서 아직 이제 날짜는 지금 협의 중이에요. 근데 출판사 쪽하고 예스24하고 아마 아프리카 TV도 공동 주최를 아마 같이 해주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나 보고. 저도 궁금해요. 예, 그래 주세요. 아직 날짜가 지금 안 정해졌어요. 날짜 정해지면 이제 공지를 이제 드릴게요. 예. 날짜 공지. 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우리가 낙곰수를 잃었기 때문에, 낙곰수가 지금 너무 위축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책이, 제가 한번 물을 테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책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 라고 하는 거 들으셨던 분 손. 우리가 이 책 때문에, 내가 이 책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얘기했던 거 들으신 분 손. 예. 들으신 분 손. 듣고 많이 있죠? 드시네, 그냥.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 책이 많이 팔려야 한다. 예. 자, 잠깐. 이제 그만. 됐어. 그만. 그 다음. 이 책이 많이 팔려야 된다. 이 책이 많이 팔려야 우리가 주체로서는 우리가 주인 되는 내용이 될 수 있다. 들으신 분 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신 분 손? 네. 이 책이, 이거 보세요. 제가 그렇게 다 얘기했어요. 야. 그리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에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 박사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제가 볼 땐 이게 하나의 완벽한 그 세력이 있어요. 토요일 밤에 아프리카의 방장들 방송 해킹을 당했어요. 토요일 밤에요? 네. 근데 그 방송의 방장들이 누구냐 하면 지난주 토요일 밤에 공덕역에서 네. 공덕역 사건 방송한 방장들만 털렸어요. 그 주축이. 근데 그러면 해킹을 당해서 뭘 했냐 그랬더니 열혈팬과 매니저 기록이 삭제됐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프리카에 친박 네트워크가 있다. 그들이 아프리카 방장들을 잡고 그 방장들에게 열혈팬과 매니저가 돼서 그 방장들을 이용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유도했다라는 게 제 일요일 방송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문제 방장들이 그때 방송했던 사람들의 방송이 해킹을 당해서 열혈팬 매니저 기록이 지워진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탈퇴하면 되지. 친박 네트워크 탈퇴하면 되지. 왜 해킹을 해? 그러잖아요. 예. 그때 답변이 뭐냐? 그러면 내가 친박 네트워크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열혈팬 누가 빠지면 내가 친박 네트워크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매니저들 중에 갑자기 사라지면 아 그놈이었구나 싶잖아요. 전체를 그래서 밀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건 정말 제가 정말 아무런 근거 없이 일을 한 거였거든요. 그 얘기를. 근데 그 근거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발견이 된 거예요. 왜 하필 그날 방송했던 방장들 그 문제 방장들 방에 방송국의 팬 기록이 삭제됐냐. 이건 제가 이제 음모론이라고 누가 욕을 하지만 이상하잖아요, 박사님. 그죠? 또 제가 그 공동력 사건 처음 터졌을 때부터 이거 뭔가 수상하다. 말이 앞뒤가 안 맞다. 딸을 잃은 아버지가 게임 방장한테 전화해서 딸을 찾아달라 그랬다. 가령 만약에 진짜 찾고 싶으면 전화 박사님한테 전화하지 않겠어요? 진짜 아버지가. 근데 아주 아프리카에서 말 많았던 남자 게임 방송 방장한테 전화를 해갖고 딸을 찾아달라는 거야. 근데 그 방장이 다른 방장들 막 협박을 해가지고 강제로 열 몇 명이 방송을 한 거예요. 그 중에 5명이 주도를 하고. 근데 주도한 방송국들이 털린 거예요. 이번에 해킹을 당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번 사건은 수상하다라고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막장 반전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 엄마가 딸을 모욕하고 뭐 반전이 막 됐죠. 그래갖고 막 아빠가 구속이 되고 엄마가 구속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화요일 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건은, 공동력 사건은 SNS와 아프리카를 비판하기 위한 사건이다라고 제가 예언을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목요일 날 SNS 비판 기사가 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면 누가 SNS를 위조하냐. 그래서 제가 추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트위터 봇들 아시죠? 똑같은 거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 있더라고요. 그 트윗봇들이 공동력 사건을 계속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 트윗봇들이 누구냐? 그 트위터의 자기소개가 자전거를 사랑하고 전두환을 사랑하고 박정희를 찬양하며 북한 인권에 관심 많은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한 애들이 이거를 공동력 사건을 계속 트위터한 걸 잡았어요. 증거자료. 그랬어요? 증거자료를 잡았어요. 제가. 그랬더니만 트위터 비판을 못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비판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랬다면 내가 아프리카 비판에 대해서 반론을 했더니 그 다음에 다시 트위터 비판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그 공동력 사건을 맨 처음에 알게한 사람이 키사 118 한국인터넷진흥원. 그 인터넷진흥원의 방장이 그러니까 소장이 누구냐? 이명박 측근이 2010년 부임. 그걸 토요일 날 잡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제가 철저히 설계고 준비된 사건이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증명이 되면서 제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날 그 문제 방장이 그 여자를 데려다가 그 피해자 여자하고 그 아버지를 데려다가 방송을 했어요. 아프리카에서 지난주 일요일 날. 지지난주 일요일. 그 사건을 일으킨 다음 날. 제가 그 아버지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딸을 감금하고 폭행한 사람인데 그 딸을 데리고 인터넷 방송에 나온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여자애가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이 얘기의 끝은 그 여자는 이 방송에 나오고 싶지 않았다. 근데 억지로 나왔다라는 인터뷰가 나올 거라 그랬어요. 경향신문에서 토요일 날 그 인터뷰가 나왔어요. 제가 얘기한 대로 다 된 거예요. 딱 하나만 증거가 안 나왔는데 뭐냐면 아프리카에 친박 네트워크 있다. 그 얘기만 증거가 없었는데요. 지난 토요일 날 엊그저께 그 공동력 사건을 일으켰던 방장들 방송국이 해킹을 당했어요. 왜? 방장들도 모르는 친박 네트워크의 기록을 지우기 위해서. 박사님은 보실 때는 이게 사실이 아닌 것 같죠. 근데 관련 기사를 공동력 치셔가지고요. 한번 쭉 찾아보세요. 제가 이번 건은 SNS와 아프리카를 비난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계속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런 과정에 저 사람이 제 딸이 강간을 당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싸움 중에 지금 박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언급하는 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안 하면 또 나가요. 관심을 끊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다 연관된 사건인 걸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을 게 보세요. 제가 일요일 날 아무런 밝혀지지 않았을 때 얘기한 거 들으신 분, 이거 막장 반전 드라마이고, 이건 가족 관계부터 수상하다. 그러면서 뭔가 이거는 설계다. 이거 뭔가 문제 있다라고 얘기한 거 다 들으신 거예요. 그거를 8,000명이 동시 시청 10만 명이 봤어요. 그래서 네티즌들이 아무도 그 사건 안 받아준 거거든요. 근데 방송과 언론이 계속 다루는 거예요. 그 때문에 아프리카 비판까지 간 거야. 이 책의 정반대.
이 책은 아프리카 칭찬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죠. 더 웃기는 건요. 그 아프리카 비판 기사들 한번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1인 미디어로 인기를 끌었던 책들이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음. 그러면서 일을 이렇게 저 진행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여보세요? 예. 예. 네. 망치 부인님 안 계시고 저 혼자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막상 말문이 막히네요. 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진행해 버려요. 여러분들이 제 책에 대해서 관심, 애정 많이 기울여 주셔가지고 아주 그냥 감사하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제가 오랜만에 책 냈는데 여기 이제 힘 실어 주시면은 다음번에 더 좀 많이 읽힐 수 있는 책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 아마 그거 좀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좀 많이 좀 팍팍 좀 밀어주세요. 만두 사왔냐고요? 만두는 못 사오고 오는 데가 만두 가게가 없어서 케이크 사왔어요. 케이크. 만두 대신에 케이크 사왔어요. 모카 케이크. 만두는 오는 길에 만두 가게가 없어서 일부러 또 저기로 들려야 돼가지고 그랬어요. 케이크 먹방? 오늘 먹방 번데기는 안 나오네. 번데기. 여기 망쳐 있는 방송은 채팅창도 그냥 정신없이 올라오네요. 그냥 제가 지금 채팅창 보고 있느라고 그냥 눈을 떼질 못하고 있어요. 그냥. 아니면 지금 전화 주신 분이 바쁘시겠지만 박사님 뭐요? 빨리 가셔야 돼요. 예? 예? 빨리 빨리. 가셔야 돼요. 조금만 얘기 더 하고요. 예. 이번 대선에 대해서 예. 이번 대선 판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시는지. 저는 이게 이제 고성국 박사하고 저하고 이제 좀 대선 결과 전망이 좀 달라요. 네. 고성국 박사하고 이제 종종 어디 좌담회나 이런 데서 얘기할 기회가 많거든요. 이제 논쟁도 벌일 때도 있고 뭐 그러는데 고성국 박사는 이제 박근혜 의원이 이제 된다. 이제 단언을 해요. 다음번 대통령은 이제 그러고. 근데 저는 야권 후보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야권 후보 중에서도 저는 안철수로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민주당 후보는 이제 문재인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일단 이제 3파전인데 민주당이 지금 문재인, 김두관, 손학규 그 3파전인데 아마 두 사람이 못 따라잡을 것 같아요. 전 문재인이 될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가서 문재인하고 안철수가 이제 최종 단일화를 하겠죠. 단일화를 하는데 뭐 단일화 방식이야 이제 그때 정할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문재인하고 안철수가 단일화를 해가지고 누가 되든 간에 승복을 하고 두 사람이 12월 대선에서 손잡고 전국을 같이 누빈다. 저는 그 효과가 상당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마치 그냥 박근혜 전 위원장이 거의 된 것처럼 분위기가 그러고 야당 쪽이 그냥 다운돼 있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그때 가면은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 저는 좀 그렇게 봐요. 그리고 몇 달 동안 야권은 이 최종 후보 단일화할 때까지 계속 국민들 시선을 이렇게 잡아둘 거리가 있거든요. 볼거리가 계속 있죠. 근데 새누리당은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네, 박근혜 위원장 후보 뽑고 나면 할 게 없어요. 그다음에는 보여줄 게 없기 때문에 아마 그게 상당히 이제 대비도 되고 그래가지고 저는 만약에 문재인하고 뭐 안철수 단일화 경선하면은 전 뭐 누가 돼도 좋다고 봐요. 누가 돼도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안철수가 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본선에 안철수하고 박근혜 대결을 벌이면은 그때는 좀 안철수가 이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분위기에 뭐 위축이 될 필요가 없이 뭐 충분히 이번 12월 대선 정권 교체 위해 가지고 충분히 해볼 만한 판이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일단 박사님 말씀에 동의하시는 부분이
저는 박근혜가 대통령 안 될 거라고 제가 단언을 했거든요. 저는 되게 단언을 몇 번 했어요. 자, 또 들어봅시다. 망치 부인이 박근혜 대통령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들으셨던 분 손. 예. 망치 부인이 박근혜는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들으셨던 분 손. 제가 대놓고 저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박근혜가 안 되는 건 저도 알아요. 저도 느낌이 딱 있는데 저는 대통령 후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박사님. 야권, 야당. 야당 쪽에서 되긴 되는데 야당 후보가 안철수는 아니라는. 저는 도리어 안철수하고 박근혜가 단일화를 할 것 같고 저는 예상하기에는 안철수와 박근혜가 이 보수 경쟁을 할 것 같고 도리어 야당에서는 독자적으로 민주당 내 경선이 생각보다 흥행하게 될 거다. 민주당 내 경선이 생각보다 흥행하게 될 거고 전혀 새로운 인물이 누구? 김두관? 아니요. 아니면 누구? 아니 누군지는 몰라요. 민주당 내 경선이 생각보다 완전히 손학규 정동영은 아닌 것 같아요. 손학규 정동영 아니고 그죠. 전혀 새로운 인물로 민주당의 3명이 흥행을 일으킬 거다. 누구 있을까? 박영선? 하나 맞췄어요. 저는 박영선이 이번 대선 경쟁에 나올 거라고 봐요. 박영선은 지금 그 당권 대권 그 분리 요거 폐지되면 이제 뛰어들 자격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다크호스가 될 것 같아요. 박영선은. 제가 왜 박영선이 될 것 같냐면 박영선이 왜 이렇게 이번 대선 후보에 나온다라고 보냐면 박영선이 이상하게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요. 흥행시키는 박영선이 뜨면 흥행이 되는 그 사람의 운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민주당에 박영선을 출마시켜야 민주당 이 대선 경쟁이 흥행을 한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새 후보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주 압도적으로 앞설 거다. 그리고 박영선 후보가 2등으로 갈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저는 3번째 후보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3번째 후보는 보안이에요. 절대 누굴까? 말씀 안 드려요. 절대 말할 수 없는 3번째 후보가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까지 해서 제가 볼 때 민주당 제가 박사님 나중에 한번 우리 대선 끝나고 한번 만나서 확인 좀 해봐요. 저는 민주당 내부 경선이 예상 이외에 빅히트를 칠 거다라고 전 봐요. 반전에 반전이 거듭되면서 저는 이해찬이 박사님 혹시 이해찬이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그때 될 거로 막판에 될 거로 봤어요. 막판에. 네. 저도 이해찬이 될 거라고 봤고요. 될 거로 보고 또 막판에 조금 성질이 좀 그래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이해찬이 되는 게 낫겠다. 그렇죠. 낫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저는요. 이해찬이 되면 이번 대선 가도가 바뀐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대선 가도가 바뀔 거다. 바람이 실제로 지금 잘하잖아요. 바뀌고 있죠. 세게 나오니까 저기 뭐 임수경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이해찬 박지원이 저런 식으로 세게 안 붙었으면은 계속 물고 늘어졌을 텐데 그냥 매듭이 지어졌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새누리 저쪽에서 이제 색깔 계속 이제 그거 하니까 이해찬 그냥 세게 나가니까 그냥 꼬리 내리잖아요, 그냥. 그거 아주 노련하더라고요. 네. 위기 관리 능력 이런 게 아주 뛰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해찬 후보의 저는 이해찬 대표의 가장 큰 장점이 용병술이라고 보거든요. 사람을 어디 배치해서 그 사람의 최선을 뽑아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전략 전술적 판단을 굉장히 잘한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해찬이 되면서 승세는 뒤집어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공중파에서 김한길 띄우려고 진짜 노력했잖아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시죠? 저는 하루 종일 라디오 뉴스를 트는데요. 라디오 뉴스에서 매 시간 김한길 1등이라고 나왔어요. 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매 시간 왜 정강 뉴스에 김한길이 민주당에서 1등하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1등한다는 얘기가 매 시간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해찬 얘기는 박지원 이해찬 연대설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매 시간 나왔는데 이해찬이 딱 된 다음에 그 뉴스가 안 나와. 민주당 전당대회 뉴스가 안 나와. 그러니까 그거는 김한길을 최대한 미른 거예요. 그거 보신 분 손? 예. 자, 제 망치 부인이 얘기한 대로 보신 분 손? 예. 제가 이 공중파에서요. 그런 식으로 계속 김한길을 밀었다라는 걸 제가 계속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고성국 박사가 김한길을 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이해찬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해찬을 당선시키면 여기서 잠깐 이해찬을 당선시키면
대통령 선거에 판이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거 들으신 분 엄지손가락. 이해찬이 당선되면 당대표가 되면 대선 판도에 판이 바뀐다 엄지손가락. 예. 자 엄지손가락. 대선 판도에 판이 바뀐다라고 내가 얘기했던 거 보신 분. 제가 분명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대선 판도 바뀔 겁니다. 그리고요 박사님은 안철수 얘기를 하셨잖아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민주당 경선이 예상 이외에 흥행을 하게 될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 흐름을 저는 느꼈거든요.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근데 박사님 저는 아마 대선 전에 제가 박사님 계실 때 얘기하는데 저는 아마 대선 직전에 망치 부인이라는 사람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어디서요? 방송에서? 네. 여기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에서 망치 부인은 없어질 거예요. 왜요? 아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거하고는 다른 맥락에서? 제가 대선까지 간다는 건 저는 확신해요. 제가 박사님 앞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감히 건방 떨자면 박사님은 논리로 정치를 보시는 분이잖아요. 저는 감성으로 보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제가 이 대선까지 계속해서 이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대선 직전에 제가 갑자기 사라지게 될 거다라는 대선에 뛰어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대선 같이? 직전에. 그러니까 대선 선거가 시작되기 직전에 저는 사라지게 될 거다. 왜냐? 제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캠프에 뛰어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제가 왜 망치 부인지 아세요?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망치처럼 살고 싶어서 망치다. 근데 그 망치는 주인공을 탈출시킨 뒤에 버려졌다라 했죠. 그거 아세요? 만약에 이 망치가 주인공을 따라가서 액자에 걸려 있었으면 나는 망치 부인 될 수 없었다. 내가 그 주인공을 구한 뒤에 그 망치는 버려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저는 제가 단언합니다. 이번 대선 야당이 이겨요.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도 박근혜도 아니고 우리가 이길 거예요. 잘 알아두세요. 망치 부인은 그래서 사라집니다. 제가 선언했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제가 대선 이후에 남아있으면 제가 또 하나의 권력이 될 것 같아요. 되게 웃기죠? 나중에 가서 비웃으세요. 대선 끝난 다음에. 제가 만약에 대선 끝난 뒤에도 남아있으면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나도 모르게 권력욕이 생길 것 같아요. 새 야당 후보한테 나한테 한 자리 줘라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랑이랑 둘이 잠적할 거예요. 잠적을 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 신랑은 이제 그 시의원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마친 뒤에 떠날 거고요. 망치 부이는 좌우지간 이 야권 후보를 당선시킬 거는 를 만들어 놓고 사라질 거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막 지금 뭐 올라와요 채팅창에. 저도 지금 딱 뭐가 딱 잡히는 게 있는데. 예. 제가요. 네. 기도 응답 받았거든요. 네? 저는 신앙인인데요. 네.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분명히 이번 대선에서 판을 바꿀 거고 전혀 의외의 후보가 5월에 나옵니다. 5월에요? 지금 6월인데. 6월. 5월 제가요. 자 이제 확인하세요. 여러분 제가 총선 전에 5월에 귀인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한 거 들으신 분 엄지손가락. 제가 5월에 귀인이 나타날 거라고 얘기하는 거 들으신 분 엄지손가락. 자. 나 감 잡히는데요, 그럼. 5월에 5월이 아니라 4월 아니고요? 아니요. 4월 11일 아니었고. 5월에 귀인이 나타날 거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셨어요, 이분들이. 근데 제가요. 그 5월이 양력인 줄 알았어요. 음력입니다. 음력. 이번 주 수요일이 5월 1일이거든요. 이 음력 5월 달 안에 이 음력 5월 달에 후보가 나오는데 그 후보들 중에 대통령 후보가 있어요. 민주당의 후보는 이 음력 5월에 나오는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게 되는 사람 중에 나올 거예요. 나중에 우리 그 대선 끝난 다음에 뭘까? 제가 이 얘기 했던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기억하고 있을게요. 네, 꼭 기억해 주시고 혹시 맞았나 아니면 그때 가서 판단해 주시고 네. 제가 오늘 박사님 감히 한번 마지막으로 개그받고요. 예, 우리 박사님 계속 건승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힘내시고요. 제가 이 책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겠지만 이 책으로 인해서 박사님은 정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실 거라고 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프리카 시사 방송에서 예. 절대 지존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제가 사라지면 절대 지존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사라지지 않으시면 예. 좋은데. 그 다음에 이 그 새로운 저는 진짜 걱정이 그거거든요. 야당이 대통령 됐을 때 이명박이 너무나 망가뜨린 걸 어떻게 복구하나. 그건 그때 가서 걱정하죠.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길 건데 그때 박사님이 귀한 조언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디 떠나시는 사람 뭐 말 남기시는 것 같아요, 그냥.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또 망치 부인님이 오늘 또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또 대화 나눌 또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저는 오늘 와가지고 책 깔때기 너무 많이 했나? 아니요. 하시고 싶은 얘기 중에 혹시 준비 못하신 거 없지? 못하신 거 있으면 아니에요. 됐고요. 저 뭐 망치 부인님은 그냥 하도 그냥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감사드리고 그러고 이제 저는 도봉구 창동에서 이제 떠날게요. 여러분 저를 돕고 싶으신 분은 망치 부인을 돕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꼭 구매해 주시고요. 읽고 이 모르겠는 내용은 뭐 질문도 해주시고요. 또 질문은 우리 유창선 박사님 방송 가서 직접 해주세요. 유창선 박사님 방송이 언제 하시죠? 오늘 밤 9시 30분에 합니다. 예. 그다음에 언제 그 요일을 지금 딱 정해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게 헷갈려요. 그죠? 그 문제가 있더라고요. 항상 정규 방송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만약에 12시면 12시, 매일 밤 12시면 12시, 매일 밤 11시면 11시 그걸 정하시면 그대로 가셔야 되고요. 힘드시더라도 그다음에 박사님 모바일 있잖아요. 모바일 방송을 하세요. 모바일. 박사님 돌아다니시는 중에 중간에 틀림없이 시간이 있으실 텐데 그 시간을 이용해서 낮 시간에 모바일을 하셔요. 그 모바일 캠코더 모바일 하시면서 그 노트북 보시면 되잖아요. 노트북으로 채팅창을 보시고 캠코더로 방송을 하시면서요. 그 정규화를 해주세요. 제가 지금 이제 2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그잖아요. 박사님이 만약에 가능하시면 1시부터 2시 사이에 해주시거나 12시에서 2시 사이에 시간이 나신다면 그때 해주시거나 아니면 저하고 딱 섞어가지고 하여튼 시간을 바꿔가지고 낮 시간에 모바일로 그걸 정규화하시면 제가 볼 때 대박 납니다. 모바일로? 예. 왜냐하면 밤에는요 막 이 여러 방장이 있어요. 그죠. 그 여러 방장, 그 흥미 위주의 방장들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 같은 시사가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2시로 딱 시간을 옮기니까 대박 나더라고요. 2시로 옮겨서, 그러니까 제가 2시로 옮기기 전에 1,600에 받거든요. 2시로 옮겨서 2,000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 그러니까 보통 우리 그 1시 정도부터 점심 먹고 사람들이 시청하기 시작해요. 그 시간에 30분이라도 딱 정규 생방송을 하시면 점심 드시고 30분 그게 아마 대박 날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 밖에서 해야 되는데 하려면 그러니까 아무튼 뭐 방송국 어디 와이파이 전이나 이런 데서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낮 시간은 언제? 그러니까 요일을 딱 정하셔갖고 프로그램 왔다 갔다 하듯이 무슨 요일은 낮, 무슨 요일은 밤. 꼭 정하셔야 돼요. 아무리 바쁘셔도. 글쎄, 요새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고민이에요. 이제 좀 정규화를 안 하니까, 이게, 그래, 들쑥날쑥해요. 들쑥날쑥해가지고, 그래서 좀 요일을 좀 규칙적으로 좀 하고, 시간도 그래야겠다, 그냥.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할게요. 시청자가 4분의 1 정도가 줄어요. 그런 거예요. 알았어요. 자, 우리 여러분! 자, 우리 박사님,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망치부인님, 그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아주 그냥 감사했고요. 다음에 올해 그 12월 그 대선이 있고 그러니까는 망치부인님도 그러실 거고, 저도 잠깐, 열심히 또 아프리카 TV 방송, 좋은 얘기, 좋은 내용 많이 해가지고, 또 좋은, 결과 나오게 그렇게 같이 여러분이나 저희나, 그렇게 같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가는 거로 그렇게 하죠. 그리고 오늘 그 소개해드린 책, 여러분들이 그 성원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더 좋은 책으로 또 조만간에 또 보답을 또 그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힘 좀 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박사님께 여러분의 인사말, 박사님께 여러분의 인사말 올려주세요. 짱이시랍니다. 짱이시랍니다. 지금 뭐 짝짝짝짝, 짱이십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계속 이 길을 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박사님의 그 예리한 그 상황 분석 능력, 제가 늘 그거를 흠모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감사하시고. 지금까지 또 하실 말씀 저한테 하실 말씀 없어요? 아이고, 아까 처음에 제가 오면서 방제 보고 깜짝 놀랐던 거, 네. 뭐 은퇴 얘기. 나중에 잘 돼서 은퇴는 모르지만 지금은 은퇴하지 마세요. 그럼요. 예, 대선 승리 만들어 놓고 은퇴합니다. 아까 오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놀라지 예, 마시고요. 저는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